안녕하세요. 1, 2월 기본이론반 마인드맵반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론반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구조화하는 반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르네상스라고 해서 시기가 구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인덱스화 되어 있죠. 첫 번째, 영국 부르고뉴 악파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제 후반기에 나타나는 플랑드르 악파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라고 이렇게 인덱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제목들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키워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인드맵인가? 줄글로 읽었을 때 너무 많은 개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개념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들배 개론서를 한번 볼까요? 조스갱 데프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스갱 데프레가 약 한 1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조스갱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서 임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언제 생일을 마쳤대 라고 하는 거가 거의 한 2페이지가량에 걸쳐서 나오고 조스갱 작품의 소개를 하는데 이전에 했던 작곡가들의 작곡 기법을 썼으나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방 기법을 더욱 체계화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작곡가들 표본이 됐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스갱 데프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장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테트라고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화면 상단에 보이시면 모테트, 조스갱의 모테트부터 순서대로 이제 모테트, 미사, 장송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테트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영어로 써져 있는 핵심 기법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이미테이션, 모방 기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기법, 모방 기점 기법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워드 페인팅, 가사 그리기 기법, 가사의 의미를 묘사를 하는 거죠. 무엇이 선율과 화성 등 음악적인 개념이 가사의 의미를 묘사하는 기법, 가사 그리기 기법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인덱스, 책의 인덱스 2번 보시면 가사 그리기, 이거는 어디로 향합니까? 무지카를 스르바타로 향하죠. 눈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가사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눈앞에 보는 듯 생생하게 표현되는 그런 음악 자체, 그 음악을 뭐라고 할 것이냐? 무지카 레스르바타라고 하는 용어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조스갱 데프레 모테트 아베 마리아가 소개가 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모방적인 것과 호모포니의 대조를 인하여 음향적 대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모테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르가 두 번째 미사가 나오고 있어요. 미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 페라라 클래스공 이야기 나오면서 자, 이 페라라 클래스공이라는 작품에 보니 단어 또는 문장의 모음에서 유도되는 동기를 가지고 작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법, 소제토 카바토 기법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 페라라 할 때 그러니까 페레레 클래스공이라고 할 때 페레 이런 모음을 뽑아서 모티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소제토 카바토 기법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방미사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모방미사 어디에 나왔느냐? 자, 패러디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사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러디 미사, 모방미사.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변용미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변용미사라는 것은 paraphrasing, 원형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paraphrasing, 장식되거나 변형된 거. 그래서 paraphrasing, 변용미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테트 미사에 했고 그 다음에 세속음악 중에 샹송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샹송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칸틀레나 양식을 따르지 않고 라고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않고 모든 성부가 거의 동등하게 중요한 모방대의적 짜임새를 취하였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칸틀레나보다는 모든 성부가 동등한 모티브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가 핵심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전에는 가사와 선율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고정된 형식으로 쓰여졌던 정형식 형식이었는데, 여기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아간다. 어떤 특정 형식을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정형식 형식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형식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었던 인덱스랑 구조화해 가면서 읽어보셨나요?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이 책이 한 10페이지가량 되는 양인데요. 조스갱 데프레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그 대표적인 장르들, 그죠? 모테트, 미사, 샹송이라고 했던 이 대표 장르들에서 어떤 기법들이 나왔느냐까지 이렇게 구조화해서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페이지짜리를 다 집중하면서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만 잘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성을 띈 키워드들을 먼저 이렇게 공부하고 제대로 암기되어져야지 기본 개념이 새로운 정보들을 키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심화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지 지식이 무너지지가 않겠죠. 이 책의 장점은요, 저자들이 모두 최근 합격하신 현직 교사분들이세요. 모두 2023년도 합격생들이시고요. 요즘 트렌드를 그래서 반영했고 그들이 어려워했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요, 예비 교사부터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내용까지 응축해서 담아져 있어요. 공부를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기초 용어를 적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임용고시 2차 수업 실현이나 현장에 나가셔서 이 개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그런 쉽고 명확한 개념들로 선별을 했습니다. 교재를 보면은요, 저자들의 완벽한 그 구조화, 구조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앞에서 있었던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옆에 별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 별표 내용들을 뒷페이지에 이렇게 개념 노트화 시켜서 한 줄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노트를 완벽하게도 외우고 나서 퀴즈를 풀어보는 것까지 지금 옆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저자분들께서는요, 완벽한 구조화와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는데 가장 포인트를 두었어요. 이 강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 시간을 말하는 맥락적인 설명들을 자세히 적어두세요. 자,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모방기점 기법 하면은 제가 배경적인 설명들을 하겠죠. 거기에 주요 키워드들을 함께 적어두셔서 이 배경적인 지식을 암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방기점 기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이 배경적인 지식들을 함께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를 하는 거는 이 모방기점 기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최대한 설명을 잘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미 지금 책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외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몽땅 이 설명까지 외운다라는 것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공부가 너무 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맵을 안 보고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글자가 폰트가 큰 것부터, 자, 르네상스를 가장 먼저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구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영국과 부르고뉴를 했으니까 영국, 부르고뉴, 그 다음에 플랑드르는 사기로 나눠지더라.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작곡가별로 특징, 기법, 그 다음에 음악의 종류로 이렇게 나눠야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키워드들은 옆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써주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런 과정으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구조화가 제대로 잡히게 될 거예요. 3단계는요.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맥락적인 설명을 첨가해. 즉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켜서 지금 책에 써져 있던 그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 모두 넣어서 강의를 해보셔요. 본인이. 그러니까 스터디원들에게 마치 다이아나가 강의했던 걸 내가 똑같이 한번 강의를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해보시고요. 네 번째 단계, 개념 노트를 완벽하게 외우세요. 개념 노트에 나오는 한 줄짜리 문장을 정확하게 외워야지 여러분들의 개념이 착실하게 차곡차곡 완전하게 쌓아져 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퀴즈를 풀면서 완벽하게 이해된 거, 암기가 어느 부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퀴즈는요. 앞에 맵과 그 다음에 개념 노트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제 강의 설명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잘 집중이 안 됐던 건지 뭘 놓쳤던 건지를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여러분의 기초적인 실력이 아니라 거의 중급 이상의 실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